상주 FM 93.9MHz 이번 주 상주 소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2월 첫째 주 이번 주 상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상주방송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인 2월 13일까지 2026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기초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창업에 관심이 있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2월 5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10회 35시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내용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시장 전망과 창업 방향성, 품목 제조 보고, 농산물 가공 제품 마케팅 방법 등 농산물 가공 및 창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6월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과채 주스와 잼, 유지류, 과일청 등을 직접 실습하는 심화교육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40명 내외로 상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생산 및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과정을 수료할 경우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 사용허가단체 상주자연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해 실제 창업과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 신청은 2월 20일까지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농업인 교육란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은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력 향상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지방공무원 후견인재 멘토링 결연식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조직 내 신뢰와 역량을 갖춘 선배 공무원 13명과 신규 공무원 13명이 멘토링 체계를 구축해서 신규 공무원이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결연식 이후에는 공문서 작성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이 진행됐는데요. 이번 특강은 한 장으로 끝내는 공문서 작성법, 무조건 통과하는 공문서 작성법의 저자로 공문서 작성 교육을 활발히 진행 중인 이무하 강사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공문서 작성의 기본 원칙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강의는 신규 공무원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성 방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상주시는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 불법 배출원에 대한 예방, 감시 활동을 위한 민간 환경점검원 2명을 2월 4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응시 자격은 공고일 기준 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일정한 직장이나 단체에서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환경 감시 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 등입니다. 기타 채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상주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민간 환경점검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2인 1조로 편성돼 3월부터 11월까지 상주시 전역에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순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조치 시행 여부 감시, 그리고 환경오염 행위 예방 감시 활동을 맡게 됩니다. 상주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하천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먼저 북천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인데요. 이번 북천 정비 사업은 재해 예방과 시민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함께 고려한 대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북천교 리모델링 완료, 노후 호환 교체, 산책로 전비 등을 통해 하천 환경을 대폭 개선해왔습니다. 2026년에는 어린이 놀이터 개장, 산책로 경관식물 식재, 상산교 재가설, 맨발 걷기 길 조성 등을 추진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하천을 보다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병선천에서는 하천 내 퇴적토 증가로 인한 유수흐름 저해와 홍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퇴적토 준설 및 하상 정리 공사가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홍수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는 낙산천 정비 공사인데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해 평지 1, 2부터 북천 합류부까지 약 1km 구간을 대상으로 교량 3개소를 개최하고 하천폭을 확장해 집중호우 시 반복되던 주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남장천입니다. 남장동 주거지를 관리하는 남장천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78억 원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2026년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남산동 일원 약 2km 구간의 교량 3개소 개최, 하천폭 확장, 호안 신설, 그리고 홍수 방어벽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주거지 인접 하천의 치수 안전도를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상주소방서는 상주 우체국과 협력해 추진 중인 취약계층 화재 예방 복지 등기 우편 사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지역 내 화재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이번 활동과 연계해 우체국과 함께 단독주택 화재 예방 캠페인도 실시하며 지역 내 화재 예방 분위기 확산에 나섰습니다. 이번 활동은 복지 등기 우편 지원 200세대 배달 과정에서 집배원들이 현장 확인한 화재 위험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소방 공무원들이 직접 취약 가구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화재 위험 요인 점검을 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전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과 LP가스 노즐의 경화 정도 점검 등 전기 가스 분야의 안전 점검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난방기구 및 전기제품 안전사용 지도 등 생활 속 화재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해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였습니다. 상주소방서는 이번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상주시 상주박물관은 예천박물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 발전을 통한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예천박물관과 상호 품앗이 기부를 진행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기부는 상주박물관과 예천군 문화관광과 예천박물관팀이 서로의 지자체에게 상호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상주박물관은 2024년부터 꾸준히 의성조문국 박물관과 같은 지역 내 문화기관과 지속적인 상호 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주박물관과 예천박물관은 2024년 3월 업무 협약 체결 이후 전시 등 꾸준히 학술 및 문화 교류를 이뤄왔으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무원 사칭을 통해 대리구매, 선입금, 선결제를 유도하는 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상주시 소재 신봉교회 성도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주경찰서는 실제 일어났던 최근 유형과 다양한 사례 위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 영상과 PPT를 만들었는데요. 유관기관, 단체 회의나 주민 다수가 보이는 현장에 진출해 적극적이고 시각적인 홍보 효과 극대화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상주를 만들기 위해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취약 요인으로 꼽히는 화목보일러의 사용 가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서면 일대에서 현장 지도 그리고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오범식 서장을 비롯한 화서 119 안전센터 직원들이 참여해 단독주택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설치 상태와 주변 가연물 적치 여부, 연통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했으며 초기 진압을 위한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 및 배부하고 사용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화목보일러 사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주민들에게 직접 안내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과 대피 방법에 관해서도 설명하며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상주시는 2026년에서 2027년 평생학습관 정기과정 교육을 이끌어갈 강사 32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2026년 상반기 강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1월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선발된 강사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상반기 정기과정 운영 계획 및 수강생 교육, 강사 준수사항 안내 등 정기과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기과정은 개편, 신설된 9개 강좌를 포함해 총 35개 강좌로 운영되며 3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 16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위촉된 강사들은 2027년 12월까지 평생학습관 정기과정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들의 수요 조사를 적극 반영해 네일아트 자격증 과정과 집밥 요리 등 트렌드에 맞춘 신규 강좌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상주소방서의 기고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은 가족과 이웃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 속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최근 몇 년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주택 화재 발생 비율은 평상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상주소방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모든 분께 안전을 가장 의미 있는 선물로 준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택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는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안전 장비입니다. 주택 화재 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주요 공간에, 소화기는 세대별로 한 대 이상 비치하는 것이 설치 기준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홀로 지내시는 부모님이나 화재에 취약한 가구에는 이러한 안전시설이 더욱 절실합니다. 값비싼 선물보다 화재로부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준비가 진정한 효도이자 이웃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주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예방 중심의 소방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상주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평가에서 인구 30만 미만 시 49곳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매년 전국 229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영역, 교통안전 영역, 보행형태 영역 항목에 대한 지표를 조사해 교통문화 수준을 파악하고 지자체 간 교통문화 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지수로 순위는 그룹별로 A, B, C, D, E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상주시는 평가 결과 A등급을 달성했는데요. 특히 2021년 D등급을 받아 42위에 그쳤으나 2022년 38위, 2023년 14위, 2024년 3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해 마침내 2025년 1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상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매년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시설 개선에 힘써왔으며 노인 보호구역 설정 및 교통저감시설 설치, 2022년부터는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조성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무단횡단 방지시설,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바닥보행 신호 등과 같이 교통안전을 강조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주요하였으며 시설물 설치로 일부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시민 모두가 하나 돼 교통안전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의 노력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한 시민의식 개선 등 민, 관, 경이 하나가 되어 꾸준히 노력한 것이 이번 지표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주시는 2월 4일 수요일부터 2월 25일 수요일까지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분 개량 지원 사업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합니다. 시는 올해 주택 121동, 비주택 18동, 주택 지분 개량 1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나 지분 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등의 소유자인데요. 신청 서식은 상주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우선 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 구분 없이 최대 200제곱미터까지 지원합니다. 지분 개량은 우선 지원 가구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다만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 등에 대해서도 자체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다양한 우리쌀 밀 활용교육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쌀 소비 촉진을 주도할 수 있는 농업인 전문 리더 육성과 쌀 중심의 우리식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그리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농촌진흥청이 쌀의 가공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가루 전용 품종인 가루쌀을 활용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효과를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A반, B반 각 15명으로 총 30명입니다. 교육은 아몬드 쑥만주, 사브레 브라우니, 글라사주 파운드, 사과 장미 케이크, 그리고 과일 찹쌀 타르트 만들기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